FTX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잘한다. 그렇죠? 이게 어렵거든요. 네, 굉장히 어려운 맞습니다. 일이고 이런 것들은 Art of Business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전문성이 좋고 그게 사실이라면 엄행어사 출도요 펀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의 현명한 투자를 돕기 위해 좋은 회사를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해드리는 더 밀크 심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컴 소스, 즉 우리가 돈을 어떤 방법으로 버는지에 대한 얘기로 심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인컴을 수익을 내는데 대부분은 어떤 회사에 고용이 돼서 인플로이로서 돈을 벌거나 셀프 인플로이, 개인 사업자, 그리고 자기의 비즈니스를 하는 오너 오브 비즈니스, 그리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벌게 된 돈을 가지고 또 추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또 다른 투자, 즉 주식과 부동산, 채권 같은 거에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금액이 크거나 아니면 투자에 대한 전문성이 좀 부족할 때는 이런 전문가나 기관에 돈을 맡기게 됩니다. 기관과 전문가들은 이왕이면은 사이즈가 큰 돈을 운영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에 돈을 다양한 방법으로 모집을 하는데 그 모집하는 방법이 크게 사모펀드 또는 공모펀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큰 주요 차이점을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는 주로 공모펀드는 일반 개인 대중을 투자자로 돈을 모으는 방식이고 사모펀드는 이런 개인 리테일 투자자보다는 연기금과 같은 기관, 그 다음에 보험회사, 그리고 큰 법인들, 개인이긴 하지만 아주 고액의 자산가들, 즉 큰 단위의 기본 금액을 가지고서 돈을 모으고 그거를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합니다. 심학습 주인공 블랙스톤이라는 회사인데요. 소위 대체 투자, 큰 금융기관 또는 연기금 이런 데에서 사모펀드 형식으로 모은 돈을 대신 투자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블랙스톤이라는 회사는 피터 페러슨 그리고 스티브 슈와츠맨 이 두 사람에 의해서 1985년에 설립이 됐고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분 다 리먼 브로더스 출신입니다. 이 피터 페러슨은 그 리먼 브로더스에서 CEO로 일을 했고 이 스티브 슈와츠맨은 리먼 브로더스의 글로벌 M&A 헤드를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흥미로운 거는 이 지금 보시는 레리 핑크라는 사람이 1987년에 블랙스톤에 합류했는데 이분은 블랙스톤의 에셋 매니지먼트 아퍼레이션에 일을 했고 슈와츠맨, 이 스티브 슈와츠맨과 블랙스톤의 그 에셋 매니지먼트 부분을 따로 떼어가지고 분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회사 이름을 블랙스톤의 일종의 형제 회사처럼 같은 블랙이라는 이름을 썼고 블랙락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블랙락은 전 세계의 가장 큰 자산운용사고 지금의 블랙스톤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커져 있습니다. 블랙스톤이라는 회사가 하는 일은 연기금 또는 큰 법인들 그리고 고액 자산가들의 돈을 대신 투자해서 운영을 해주는데요. 주로 대체자산이라는 부분에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롱텀 밸류를 보통 추구를 하고요. 그 분야로는 리얼 에스테이트, 프라이빗 에쿼티, 헤지펀드, 크레딧 앤 인슈런스 크게 이 네 가지 분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 말 기준으로 AUM, 즉 전체 자산 운용 규모가 619빌리언, 하나로 약 700조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전 세계 대체 자산 투자 시장 규모를 보여주는 건데요. 매해 6%에서 8% 이상, 그리고 2020년은 특히 13트릴리언에서 15트릴리언 이상 사이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대체 자산 투자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블랙스톤도 계속해서 2020년 이후로 더욱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놀라운 거는 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30% 이상, 40% 이상 나온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수익성이 좋은 회사이고요. 2019년 4분기 대비 2020년 4분기 블랙스톤의 전체 자산운용 규모는 약 8.3% 증가한 약 619빌리언의 규모로 성장을 했고 대부분의 이익은 리얼 에스테이트 투자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이퀴티, 그 다음에 헤지펀드 이런 쪽에서도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스톤과 같은 얼터너티브 에셋 매니지먼트 회사 KKR, 아폴로, 그 다음에 칼라일 이 회사들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 가장 큰 자산운용사인 블랙락과
주요 지표를 비교해 봤는데요. 시가총액은 블랙락이 자산운용 규모가 가장 크고 매출, 수익, 마진들이 아주 전체적인 지표가 좋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대체자산 투자 운용사, 즉 KKR, 아폴로, 칼라일과 비교해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블랙스톤이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블랙스톤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데이비드 리 미국 형님과 블랙스톤이라는 회사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님 오늘 아주 흥미로운 회사인데요. 블랙스톤, 기관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참 어려운 금융투자 기법이기도 하고 특히 대체 투자, 알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나 펀드 이런 그 경우는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네. 첫 번째, 지속적으로 펀드 레이징을 잘 해야지 투자할 수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폴리폴리오에 넣을 수 있는 회사들이 많고 폴리폴리오에 넣어서 매출과 이익을 지속적으로 내야 되고 그렇게 또 다른 또 현금 흐름을 굉장히 캐시플로 좋게 해야 되거든요. 네. BX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다. 놀라울 정도로 잘한다 라고 평가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펀드나 알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나 이런 거 그다음에 리츠 인베스트먼트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리츠 같은 경우도 부동산 투자에 많이 버는 이유가 자산을 펀드 레이징을 받아서 그래서 뭐 몇 조 원을 투자를 하는데 대단위로 사서 그걸 쪼개요. 계속해서 쪼개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캡 레이쇼라고 해요. 네네. 캡 레이쇼가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거기서 나오는 우리가 투자했을 때 그래서 내가 1조를 투자했는데 그중에 캡 레이쇼가 10% 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회사는 10% 이상 나와요. 와우. 그러면 이제 공실률이 없어야 되겠죠. 네네. 그러면 황금 쌀아기 땅이나 그런 부분 있죠. 네. 계속 지속적으로 캐시플로가 나오는 지역을 선점을 해야 되겠죠. 이게 어렵거든요. 네, 굉장히 어려운 맞습니다.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너무 아트 오브 비즈니스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전문성이 좋고 가장 큰 이유는 대체 투자를 하는 펀드 레이징을 잘 받고 그 받은 돈으로 잘 투자를 하고 정기적으로 계속 리턴이 투자들한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하는 거가 중요하고 지금보다 한 주가 반영이 한 15% 정도 이상 올라간다 올해.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매출보다 2021년 매출이 늘어날 거예요. 네. 매출이 늘어나는 거는 넷 프로핏이 좋아지고 넷 프로핏이 좋아지는 거는 또 많은 또 자산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목표가 1 트릴리언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AUM이. AUM을. 네, 거의 지금 한 60%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 620 근데 빌리언 앞으로 될 가능성이 좀 시간은 좀 걸리겠는데 1 트릴리언 클럽에 되게 되면 좀 더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또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이트포워드한 넘버 게임이기 때문에 뭐 뜯어볼 게 없어요. 딱 이거예요. 이 회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회사들이 장기적으로 보유할 때 물론 볼러틸리티는 많습니다만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은 굉장히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고 미리 제가 선정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 기법에 있어서 똑똑한 그런 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펀드 레이징에서 투자하는 이런 회사인 것 같은데 헤지 펀드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적인 그 책임을나 이런 것들이 좀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상품을 개발해도 훨씬 더 스펙트럼이 융통성이 넓고 리스크도 더 많이 예, 테이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수익률이 올라갈 수 그렇죠. 있고 그런 거네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의 좀 이해를 위해서 대체 투자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 블랙스톤이 유명한 게 이제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를 잘하는 회사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거의 영역이 이제 헤지 펀드, 프라이빗 에퀴티, 그다음에 리얼 에스테이트, 그다음에 크레딧 앤 인슈런스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 대체 투자는 일반 그 투자 상품하고 어떻게 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 법적으로도 그렇고 거기에서 하는 투자 상품의 특징도 다르고 이제 대체라는 건 알터너티브잖아요. 어디에 알터너티브냐면 security industry, 주식, 채권, ETF, bond, T-bill, cash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는 이제 한 가지로 security industry라고 해요. 일반인들이 좀 투자하기 접근 가능한 그런 금융상품 다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고 투자를 해놓고 buy and hold 전략들이 많은 거죠. 근데 security industry라고 그러고 대체는 이거와의 다른 특정한 단체나 개인만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그거는 뭐 헤지 펀드가 있고
펀드 오브 펀드가 있고 리츠가 있고 네. 하이브리드 리츠가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츠도 뭐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네. 하이브리드 리츠, 네. 뭐 프리션 리츠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네. 어떤 투자 전략과 투자 상품을 기획하느냐. 헤지 펀드는 이제 또 헤지 펀드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에 그러니까 스큐리티에 투자하는 헤지 펀드들은 굉장히 공격적인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거나 리밋 오더나 기껏해야 옵션 전략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옵션 전략 외에 예를 들면 걔네들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어떤 중견 기업의 주식을 다른 기관의 이름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5%가 됐을 때 야 너네들 이거 잘못했지. 그래서 로스를 걸거나 CEO의 어떤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겠죠. 쭉 떨어지겠죠. 그때 이제 싹 나타나서 얘네들이 헤지펀드 회사고 얘네들이 고칠 게 있는가 보다. 하면 그때부터 반등될 때 팔고 나오는 거죠. 그게 1년 정도의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게 헤지펀드예요. 네.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게 네. 그게 사실이라면은 네. 엄행어사 출도요 펀드죠. 왜냐면 네. 이제 기관에서는 그러려니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fiduciary duty가 있고 CEO가 잘하겠지. 근데 그렇게 안 될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헤지펀드에서 그걸 발견을 잘합니다. 여러 가지 뭐 전후좌우를 해서 근거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헤지펀드들이 골치 아픈 CEO들이 많죠. 뭐 그렇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이제 헤지펀드의 역할이다. 네. 근데 이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근데 헤지펀드들이 사이즈가 1 트릴리언인데 뭐 다른 일본 번들을 하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 투자하는 것이 사이즈 보는 훨씬 A가 많고 얘네들은 일종의 숏텀 전략으로 그렇게 네, 하기도 네. 한다. 근데 그런 헤지 펀드도 있고. 그런 헤지펀드 때문에 시장이 망하는 건 아니죠. 네. 그런 또 순기능도 있죠. 예, 뭐. 순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아까는 뭐 위치가 있고 네. 펀드가 있고 뭐 펀드. 그러면 다른 펀드에서 받아서 자기가 다 네. 대신 투자하는 걸 펀드인데 네. 뭐 그런 것들을 폴폴에 넣어서 프라핏을 계속 낼 수 있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예전에 그 프리티 우먼이라는 영화에 보면 리처드 기어가 예. 기업의 가치 대비 경영이 좀 부실하거나 예. 좀 지배구조가 취약한 회사를 이렇게 예.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분을 매입을 해서 그거를 리스트럭처링 하거나 아니면은 경영진을 바꾸거나 해가지고 가치를 올려서 나중에 팔고 그 LBO인데 주로 이제 프라이빗 에퀴티도 하지만 레버리지 바이아웃은 회사를 은행 돈으로 빌려서 사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리스트럭처링 해가지고 비싸게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게 네, LBO라는 거죠. 헤지펀드뿐만 아니라 일반 은행권들도 LBO는 한다. 아주 맞는 얘기입니다. 네. 예. 네. 네. 그래서 아주 글렉스톤이 소위 말하는 그 고액 자산가나 기관들한테 이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금융상품 위에 또 다른 금융상품 같은 이런 첨단 기법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수익을 만드는 회사 같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로 많은 정보를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 네. 오늘 미국 형님과 아주 흥미로운 대체 투자 회사 블랙스톤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모아가지고 펀드레이징을 해서 대체 투자라는 방식에 투자를 해서 고수익을 내는 아주 전 세계에서 잘하는 블랙스톤이라는 회사를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심학습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네. 네.